합니다. 네, GitHub 리포지토리의 로우 파일에 yob1880txt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읽으려면, 자,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 주소를 찾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한다? GitHub에서 리포지토리 들어가서 파일까지 오픈한 다음에 로우 버튼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한다. 그 복사한 링크 주소가 이거고요. 자, 그래서 yob1880이라고 할까요? 판다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임포트를 하나도 하지 않았군요. 임포트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numpy 임포트 판다스 임포트 matplotlib 마지막으로 임포트 이렇게 먼저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임포트 pd pandas read 확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일의 형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확장자가 txt냐, csv냐, tsv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일의 형식이 콤마로 separated 되어 있는 value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 1880을 넣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yob1880을요. 헤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그렇죠? 네, 컬럼 제목. 잘 찾으셨어요. 메리가 컬럼 제목이고요. F가 컬럼 제목, 컬럼 이름이고 7065가 컬럼의 이름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예요? 메리라고 하는 여자 신생아의 그 태어난 숫자가 7065명이다라는 뜻이죠. 실제 데이터예요. 맞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파일의 첫 번째 행부터 파일의 첫 번째 행부터 바로 데이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read.csv는요. read.csv는 무조건 파일의 첫 번째 행을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되어야 될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잘못 쓰여버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텍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텍스트로.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read csv 함수는 그 파일의 첫 번째 줄을 데이터 프레임의 그 컬럼 이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파일에 컬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그 파일의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죠. 파일의 첫 번째 줄부터 그 데이터가 시작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컬럼 이름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돼요. 네. 컬럼 이름들을 파라미터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요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첫 번째가 이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어난 숫자예요. 그죠? 태어난 숫자.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컬럼 네임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컬럼 네임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네임, 그 다음에 성별, 마지막으로 벌스, 숫자. 이렇게 컬럼 이름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read CSV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YOB 1880이라고 만들었었죠. pandas.read CSV를 다시 호출하시는데 파일 1880이었죠. 1880. 그 다음에 컬럼 아규먼트를 찾으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세퍼레이터는 뭘까요? 쉼표로 구별되어 있느냐, 탭으로 구별되어 있느냐 그런 거예요. 델리미터 같은 뜻입니다. 세퍼레이터와 델리미터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더, 네임스. 자, 이게 헤더가 있다,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컬럼 이름이냐 아니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임즈가 뭐냐면 컬럼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만 지정해 주시면 되냐면 네임즈라고 하는 것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컬럼 이름입니다.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헤드 다시 한번 볼게요. YOB 1880점 헤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위쪽과 아래쪽 차이점 아시겠죠? 이번에는 컬럼 이름이 뭐가 됐어요? 우리가 지정한 name, gender, versus가 컬럼 이름이 됐고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Mary, 여성 7065, Mary, female 7065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컬럼으로 들어갔죠. 자, 이렇게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컬럼 이름들을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컬럼 이름이 따로 있으면 그 파일에 컬럼 이름이 따로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컬럼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넘겨주시면 그거를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고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돼요. 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파일은요. 몇 년도에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들만 있어요? 1880년도에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2010년도까지 전체 데이터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읽어드리는 동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파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다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만 바꿔가면서 하면 될까요? 파일 이름에서 지금 파일 이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요. 파일 이름들이 전부 다 YOB로 시작하고 있고요. YOB로 시작하고 있고 그 뒤에 그냥 바로 1880, 1881 이렇게 하면서 네 자리 숫자가 붙어 있어요. 모든 파일이. 그죠? 모든 파일의 이름이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숫자 4자리가 들어간다. 이게 1880부터 2010까지. 그쵸? 그러면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반복문? 그쵸? 그래서 저는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그때마다 파일의 경로를 여기 요 자리만 바꿔가면서 파일의 이름을 만들어서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이런 걸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요거는 복사해 주세요. 요 경로는 일단은 필요하니까 요거는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할 게 데이터 프레임을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다 읽어보자. 예. 하셨죠? 네. 데이터 셋 읽기. 그냥 바로 코드 만들게요. 죄송합니다. 네. YOBS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게요. 자, 이 비어있는 리스트는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할 거냐면 각 연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append 할 빈 리스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1880년도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append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1881년도 그 데이터 프레임을 append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882년도를 append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요. 이어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어는요. 레인지가 1880년부터 시작이고요. 2010년까지 있죠. 2010년까지 있기 때문에 201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네. 1880년부터 2010년까지 그죠? 2010년까지 연도를 Y year 그죠? 연도를 반복하면서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그 텍스트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텍스트 파일이 저장된 파일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복사한 거 있었죠? 복사한 거에서 여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기 1880 이 자리가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맞아요? 이 자리가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 곳이죠. 그러면 이거를 뭘로 만든다? formatted string으로 만든다. formatted string으로 만들어서 이 중괄호 자리에다가 year라고 하는 변수를 써준다. year라고 하는 변수를 써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일단 출력 한번 해볼게요. 파일, 파스를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제대로 됐습니까? 1953년도 데이터. 맞죠? 그죠? 네. 1954년도 데이터. 파일들 다 열리죠? 열리죠? 네, 요렇게 파일 패스들을 만들어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해당 연도의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하게 df라고만 할까요? pandas.read csv 여기다 뭘 넣어주시면 될까요? 파일 파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되죠. 모든 파일에는 컬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파일에는 컬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무엇을 넣겠다? 우리가 만든 컬럼 names를 넣어주겠다. name, gender, birth라고 하는 이걸 넣어주겠다.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위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으면 근데 우리가 어떤 연도별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으면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이름, 성별, 태어난 숫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년도에 태어난 건지 연도도 필요해요. 연도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펜드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 year라고 하는 year 컬럼을 추가를 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시면 돼요. year라고 하는 변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name, gender, birth만 있었지 year라고 하는 변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 만들듯이 똑같이 해버리시면 돼요. 딕셔너리에서도 새로운 키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는 경우에 없는 키 만들어주고 거기다 값 넣으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year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yea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란 뜻이죠. 그 컬럼에다 값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숫자 year 다 넣어버리면 돼요. 1880년에서 읽었으면 모든 year는 전부 다 1880년이 되는 거고 2010년에서 읽어드린 파일이면 모든 연도는 다 2010년 하고 들어가 버리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그죠? 이제 해당 연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죠. 리스트 이름이 뭐였어요? YOBS. 여기다가 무엇을 한다? append를 한다. 무엇을? 데이터 프레임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 그런 이거 몇 개 읽어드리는 건가요, 지금? 121개의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1880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121년 동안, 131년, 어떻게 되죠? 그쵸? 131년. 131년 동안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죠?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131개의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어펜드하고 몇 번 반복하는 거냐면 131번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몇 초가 걸렸냐면 28초가 걸렸어요. 28초. 일단은 파일 하나하나가 일단은 네트워크에 있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아니라 GitHub에 있으니까 GitHub 접속해서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컬럼 추가해서 어펜드하고 두 번째 파일 데이터 프레임 또 만들고 이어 추가하고 어펜드하고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길이만 확인을 해볼게요. YOBS라고 하는 리스트의 아이템 개수들의 개수 length 하면 되죠. length YOBS 131개 맞죠? 131개가 돼야 돼요. 그죠? 2010년부터 1880년도까지니까 그죠? 2010 빼기 1880 하면 130개잖아요. 근데 2010년 포함하는 거니까 더하기 1 해줘야 되죠. 그래서 131개 맞아요.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고 YOBS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31개의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됐죠? 네.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끝에 있는 것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0번. 데이터 프레임 0번에는 몇 년도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1880년. 그렇죠. 출력해 보시면 아까 우리 메리, 앤나, 엠마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그죠? 네. 이열은 전부 다 1880년부터 1880년까지 2,000명, 2,000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2,000개의 이름. 메리부터 뭐라고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름에 2,000개의 이름이 있었고 여성, 남성이 있고 신생아 숫자가 있어요. 그럼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 가장 마지막 원소는 뭐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맞아요? 몇 년도죠? 2010년도여야만 되죠. 자, 2010년도는 행이 몇 개 있을까요? 33,000개.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름이 서로 다른 이름이 몇 개가 있었다? 서로 다른 이름이 33,000개가 있었다예요. 33,000개가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신생아 숫자는 33,000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의 신생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이 33,000개라는 얘기고 몇 명이 태어났을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다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거는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뭐냐면 1880년 데이터 프레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인덱스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는 뭐예요? 인덱스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는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 뜻이고 이거는 2010년.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아직 저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지금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도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도 데이터 프레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러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쭉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합치면 좋을까요? 우선 1880년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행이 몇 개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까 있었죠? 네. 이름과 성별과 태어난 숫자와 연도까지. 그죠? 이름과 성별과 태어난 숫자와 연도가 있는 자 여기가 1880년. 이거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밑에는 몇 년도? 1881년도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2010년도 데이터 프레임까지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 붙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밑에다가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그 밑에다가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 그 밑에다가 뭐 네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인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그 오라클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뭐 같은 부서 번호를 갖는 데이터들 뭐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서 합쳐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똑같이 생겼고 단지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너무 길어서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너무 길어서 연도별로 잘라버린 데이터 프레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길이가 너무 기니까 파일로 저장할 때에는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파일들을 저장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다시 이걸 되돌리려고 한다면 여기를 이어 붙여주고 이어 붙여주고 이어 붙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문자열들을 이어 붙여줄 때 메서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A와 B를 이어 붙여주다. 영어 단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어 붙이다. concatenate.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YOB라고 하는 거를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DF라고만 할까요? DF라고만. 판다스에는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판다스는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볼까요?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이터러블 타입을 주셔야 돼요. 디폴트 값이 없죠. 디폴트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넘겨야만 되는 파라미터예요. 넘겨야만 되는 파라미터. 이터러블이니까 리스트는 이터러블이죠. 이터러블을 넘겨주면 얘가 무엇을 한다? 컨캣, 이어 붙여준다예요. 이어 붙여준다. 그다음 나머지는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폴트 값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무엇을 넘겨주면 좋겠다? 컨캣에다가 YOBS 이거 넘기시면 돼요. 자, 만들어지나 볼까요? 만들어졌죠? 인포 먼저 볼까요? 인포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오, 잘 만들어졌죠?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인덱스가 있어요. 자, 인덱스가 0번부터 33,837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여긴 또 이상하죠? 이상하죠? 전체 로우의 개수는 몇 개다? 전체 로우의 개수는 16만 9천 아니다. 169만이군요. 169만 784개의 로우가 있어요. 그런데 번호는 0번부터 33,837번까지밖에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그 로우의 개수하고요. 여기에 있는 로우의 개수가 같아요. 널은 하나도 없어요. 네임도 널인 여기 있는 것과 로우의 개수, 엔트리의 개수가 같고요. 젠더 부분도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와 엔트리의 개수가 같아요. 벌스도 마찬가지고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인덱스가 겹치는 게 있어요. 인덱스가 겹치는 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그 YOBS 리스트죠.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보세요. 0번. 0번을 보시면 인덱스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0번부터 1999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은 이건데 그 옆에 뭐가 붙어 있나요?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레이블이. 그죠? 첫 번째 행은 0이다. 두 번째 행은 1이다. 세 번째 행은 2다라고
레이블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볼까요? 제일 마지막도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인덱스를 보죠. 인덱스가 어때요? 인덱스가 겹쳐요. 인덱스가. 이 컨캣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컨캣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인덱스까지도 합쳐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에 name, gender, 그 다음에 birth, 연도 이렇게 있었죠. 여기는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이 name, gender, 그 다음에 birth, 그리고 마지막이 year 이렇게 있었죠. 자, 행번호가 0번, 1번, 2번 이렇게 3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밑에다가 또 데이터 프레임을 붙였어요. 컬럼은 얘랑 위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일 수가 있고 뭐 여기에는 컬럼이 0, 1, 2, 3이 있었어요. 그럼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덱스가 그냥 그대로 0, 1, 2, 3 이렇게 돼요. 그럼 인덱스 0번이 몇 번 인덱스 0번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하냐 하면 1880년에서도 인덱스 0번이 등장하고 2010년도에도 인덱스 0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엔트리의 개수는 100만 개가 넘는데 인덱스는 33,83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0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BF, 로케이션. I 로케이션이 아니라 로케이션이에요. 0번. 출력해 볼까요? 몇 개나 있어요? 1880년도에도 인덱스 0번이 있고 1881년도에도 인덱스 0번이 있고 2010년도에도 인덱스 0번이 있는 거예요. 131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ILOC하고 LOC 차이점은 아시죠? ILOC는 실제로 그 배열의 인덱스 기반, 배열의 0, 1, 2, 3, 4라고 하는 인티저 인덱스 기반을 얘기를 하는 거고 LOC는 레이블 기반의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레이블 기반의 인덱스가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컨캣을 하실 때 한 가지를 더 해주실 게 있어요. 이러면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죠? 네, 분석하기도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컨캣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ignore index, 인덱스를 무시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012, 012, 012 이렇게 겹치는 인덱스들이 겹치게 될 텐데 그거를 무시하세요예요. 무시하세요. 근데 그게 뭘로 돼 있어요? false.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인덱스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원래 가지고 있던 인덱스들을 그대로 유지해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값. 이게 기본값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인덱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인덱스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이런 숫자 0, 1, 2, 3, 4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인덱스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인덱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0시 0분 0초, 0시 0분 1초, 0시 0분 2초, 0시 0분 3초 그 다음 파일에서는 1시 0분 1초, 1시 0분 2초, 1시 0분 2초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파일에서는 2시 0분 1초, 2시 0분 2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ignore index가 기본값이 false인데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그노어 인덱스. 합쳐주는 데이터 프레임들의 인덱스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인덱스를 무시하겠다니까 인덱스를 유지하지 않겠다. true. 인덱스를 유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fo를 다시 한번 보세요. info를 다시 한번 보시면 range가 어떻게 됐을까요? range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엔트리 개수와 인덱스가 유지가 되죠. 0, 1, 2, 3, 4, 0, 1, 2, 3, 0, 1, 2, 3, 4가 쭉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몇 메가예요? 51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 데이터 131년 동안에 신생아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쭉 전부 다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더니 100만 개의 엔트리가 있고 빅데이터 비슷해 보이죠 이제 100만 개의 행들이 있고 메모리는 51메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LOC는 뭐밖에 안 나요? 하나밖에 안 나요. 그죠? 네. 자, 헤드와 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보시면 1880년도 데이터들부터 시작을 하고 테일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들이 2010년이기 때문에 2010년도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보시면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끝날 때 169만 783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자, 컨캣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컨캣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 됐나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이름들의 그 유행을 분석하는 그런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를 하시고요. 참조를 하시고 저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연도별 신생아 숫자 1880년도에는 몇 명의 그 인구가 태어났고 2010년도에는 몇 명이 태어났는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완성이 됐고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룹 바이 무슨 컬럼으로 그룹을 묶어주면 될까요? 이어 그죠? 네. 연도로 그룹을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숫자는 무슨 컬럼이 있어요? birth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birth에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2010년도에 태어난 인구수를 신생아 숫자를 알려면 5명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더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 자마이르 뭐 이런 이름이 5명 있다는 얘기고 지온느라고 하는 이름이 또 5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모든 신생아를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썸을 하셔야 됩니다. 썸. 이렇게 하면 이게 신생아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신생아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거를 만약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뭐 벌스 바이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versus by year 연도별 신생아 숫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죠.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뭔가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인덱스가 있고 values가 있고 values는 벌스들을 values로 만든 거고 그리고 뭐 랭스는 131개가 있다. 데이터 타입은 int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시리즈죠. 시리즈. 그쵸? 네. 네,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매트플롯립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본 라이브러리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찾은 거를 직접 가지고 우리가 그려본다라고 하시면 매트플롯립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어요. 선그래프 그릴 거죠. 선그래프 그릴 거니까 플롯을 이용하시면 돼요. 플롯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x, y 넣는 거죠. x, y 넣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versus by year의 인덱스를 x로 놓으시면 되고요. versus by year의 values를 그 y축으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플롯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PLT처럼 일단 먼저 모양을 보는 게 좋으니까 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거 위쪽에 단위를 보시면은요. 단위를 보시면 4.0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얘기입니다. 4.0 곱하기 10의 6승. 얼마나 얘기인가요? 100만 명이라는 얘기죠. 공이 6개 붙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하기 4. 이거 얼마예요? 400만 명 아닌가요? 400만 명? 네. 그래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최대 400만 명 정도까지가 있는 거죠. 여기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 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여주면 이거는 별로 X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엇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면 X축과 Y축의 레이블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어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Y 레이블 number of birth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신생아 숫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연도라는 뜻이죠. 그리드까지 넣어볼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자, 어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죠. 이거는 미국의 신생아 숫자들이에요. 미국의 신생아 숫자들인데 1900년대 초까지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다가 다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신생아 숫자들이 적어지고요. 다시 신생아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미국의 인구는 신생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향이기는 한데 신생아들이 적게 태어나는 그런 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이쪽 구간이 있고요. 이쪽 구간이 좀 적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생아를 낳지 않았던 이런 구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왜 여기서는 인구가 신생아가 줄었을까?
이 당시의 사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뭐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서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많이들 볼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인구가 늘어나다가 줄어들 때는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죠. 첫 번째 구간은 어떤 구간일 것 같아요? 여기 1920년대, 30년대쯤이죠. 혹시 뭐 생각나는 어떤 사건 같은 것들 있으세요? 공황? 대공황. 네. 대공황.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때죠. 그죠?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가 이쪽이고요. 미국도 참전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 파병이 나갔고, 그죠? 네. 그럼 당연히 그 신생아들이 좀 태어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960년대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1970년대 후반까지 그 인구 신생아들을 잘 안 낳아요. 그죠? 네. 이때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이때 생겨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저 당시에 생겨난 신조어. 딩크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딩크? 들어보신 분이 없는 것 같군요. 네. 더블 인컴. 수입은 2배고 노키드. 애를 낳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는데 혹은 동거는 하는데 예, 애를 낳지 않고 사는 그런 부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때 생겼고요. 이때 생겼고. 그러니까 저 때의 문화가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이때의 문화가 약간 개인주의, 그다음에 히피 문화 이러면서 그 자기들만 그러니까 나의 현재가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생활이 빡빡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애 둘, 셋 뭐 이렇게는 낳았는데 요즘은 애가 없거나 애를 낳아도 한 명만 낳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다 그 일을 하더라도 그죠? 부부가 다 그 일을 하더라도 어, 애를 갖지 않고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그런 시기가 미국에서의 그런 시기가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근데 나머지는 늘어나고 뭐 이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네,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원본 데이터 프레임만 가지고서 C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요.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C본 라이브러리에서는 라인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X축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연도. Y축 뭐라고 하면 될까요? birth, is. 그죠? 데이터 프레임은 DF. 우리 DF라고 했죠? 그죠? 대신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estimator가 필요하죠. estimator. 뭘 하겠다? numpy 점 sum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plt 점 show를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연도별로 지금 썸을 계산하고 있어요. 연도별로 그 썸을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근데 아마 경향은 똑같은 경향이 그런 그래프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런 경우는 아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서 계산하는 게 더 좋겠죠. 예. 지금 보니까 그래프 그려졌네요. 그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요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만들어진 거 가지고 하시면 훨씬 빠르게 그리겠죠. 훨씬 빠르게 뭐 x는 y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y는 그 verse i요.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하시게 되면 안 그려주는군요. 죄송합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겠군요. XY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versus i요. 그다음 인덱스 따로따로 주셔야 되겠네요.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는 values 이렇게 하시면 네, 금방 그리죠. 얘는 1초도 안 걸려서 여기랑 똑같은 모양 그래프를 그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그룹 바이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빠르게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그 썸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빨리 그려줘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의 신생아 이름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고 신생아 숫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살펴봤고요. 자, 쉬는 시간이 됐는데요.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해 보시냐면 연도별 성별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 있잖아요.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숫자를 한번 숫자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로도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저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